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 글로벌 돌파구 만들기란 제목의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합니다. 칼럼이 길어서 오늘은 부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 칼럼을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TV 프로그램 목록은 항상 똑같습니다. 약 22억 시청시간으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은 세계 1위 연속 일수 또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은 품질과 보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이를 출시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과 다른 지역 프로그램의 존재에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드라마 전체가 글로벌 스크린에 각인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주 집계된 넷플릭스의 가장 최근 글로벌 비영어권 TV 순위에서 시청시간으로만 1위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가장 최근 드라마 중 13주 동안 6억 4천만 시청시간으로 2024년 전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또 최근 라쿠텐 빅키에서 방영된 선제역고 티어는 전세계 134개국 1위,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09개국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K드라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제작자들은 후에 코리안 웨이브 또는 한류로 알려지게 될 것에 선두해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전세계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1990년대는 극동국가들이 활발한 문화교류를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흐름에 조금 뒤처진 한국은 1998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이 한국 콘텐츠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했던 이 시장 개방은 이후 10년 동안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집어삼킨 한국 드라마 음악의 인기를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최강식 고려대 한국사 교수는 한류를 수천 년 전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비유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외부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이는 주로 세국정책에 기반한 조선시대의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창의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서울에서 열린 최근 강연에서 말합니다. 그는 한류를 통해 한국이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해 그 나라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했다고 덧붙입니다. K드라마의 성공 기원을 추적해보면 사랑의 모길래라는 인기 TV 시리즈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시 뉴스 기사는 이 드라마 때문에 방송 당시 텅 빈 거리를 보도했습니다. 보수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MBC 드라마는 평균 59.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는 출연진을 스타덤에 오르게 했고 스타 이순재 씨는 199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1997년 중국 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수출된 최초의 한국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한류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몇 년 전에 첫 번째 한류 사례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공식 판매 판권을 통해 해외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가장 센세이션한 K드라마들이 다시 불법 복제로 인해 공식 계약 없이 해외 관객에게 퍼졌습니다. 세계에서 한류 단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99년 정부가 한류 한국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을 CD로 홍보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한류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하는 전문가와 언론과 함께 이 나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대 초반 한류는 실제로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가수 보아는 한국 아티스트가 아시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은 첫 사례로 다국어에 능통한 다국어 데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런 K-팝 연습생 제도는 나중에 K-팝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은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2002년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대히트였습니다. 특히 배용준은 일본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윤사마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용준 씨와 최지우 씨는 일본 인기 만화 크레용 신짱에도 등장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겨울연가는 심지어 2002년에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의 제목은 그의 하반기에 방영된 SBS 야인시대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조폭들을 그린 SBS 시리즈는 한국 드라마 중 유일하게 연간 시청률 50%를 돌파하며 최고 57.4%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시청률 80%를 돌파하며 몽골에서 예상치 못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9년 현지 언론은 몽골에서 동명이의 한식당을 차렸다고 보도했으며 내부는 안제모의 사진으로 꾸민 인테리어와 야인시대의 에피소드가 24시간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또 다른 드라마는 장서희가 주연을 맡은 2008년 아내의 유혹입니다. 특히 중국과 몽골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배우로 하여금 여러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SBS 드라마는 국도의 반정과 배신, 살인, 혼외 정사와 같은 논란이 되고 센세이셔널한 소재로 특정 지어지는 막장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행의 트렌드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시청률 50%를 돌파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위협이었지만 여전히 다소 드문 일이었습니다. 2010년 KBS 재판관 김탁구 최종회는 시청률 50.8%를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50%를 넘는 것은 이 작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전에도 케이블 TV 채널이 있었지만 규모의 격차로 인해 고예산 드라마는 SBS, MBC, KBS의 3대 TV 방송국이 독점했습니다. 드라마는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고 2000년대 신생 케이블 방송사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드라마는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고 2000년대 신생 케이블 방송사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년의 법 개정으로 대기업이나 언론사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에는 종합편성 채널 4개, 뉴스망 1개를 탄생시켰습니다. 드라마에 큰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응답하라 시리즈와 2016년 도깨비와 같은 일련의 성공으로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케이블 네트워크인 TVN이었습니다.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 20.5%, 최고 시청률 22.1%로 케이블 TV 프로그램 최초로 시청률 20%를 돌파했습니다. 그의 최초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KBS에서 제작했지만 더 이상 3대 방송국이 드라마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는 모두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었으며 도깨비는 홍콩, 필리핀, 대만,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유럽 및 미주 일부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지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국제적 성공은 당시 한중 긴장으로 인해 한국 콘텐츠를 금지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없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금지 전 중국에 팔려 당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로 기록됐으며 대만과 필리핀에서 리메이크 됐습니다. 2020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은 그 당시 상대적으로 무명의 한류 배우라도 글로벌 히트작을 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전 최고 시청률 1.13%를 기록한 케이블 채널 ENA가 만든 드라마입니다. 우영우는 넷플릭스의 그 당시 글로벌 비영어권 TV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의 흥행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부교수인 다프나 주르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예측 가능성과 독창성이 균형을 이룹니다. 거지에서 재벌로 부자 소년이 가난한 소녀를 만나며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성공하는 등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프나 주르의 인터뷰를 인용하면 한국 드라마는 가장 냉담한 억만장자도 인간화하고 관객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6시간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은 특정 멤버십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처음부터 국제적 노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 드라마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 무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작년 오징어 게임의 오용수는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고 이정재와 정호연은 한국인 최초로 영화배우 조합 TV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그 당시 에미상 후보에 오르고 최초의 상을 수상한 외국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지도는 차치하고 한국이 드라마의 해외 성공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지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IP 권리가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제작자, 출연진 또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횡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지적재산권이 지속적인 성공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한국 제작 스튜디오는
클리에이터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 것을 출범시키고 IP 보호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작사는 기존 채널의 아웃소싱을 통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대신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통적으로 오징어 게임처럼 방송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제작을 현지 스튜디오에 아웃소싱합니다. 3G의 IP 권리는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다른 K-드라마 히트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의 대부분의 수익을 넷플릭스가 얻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수익의 대부분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넷플릭스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정부 당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은 우리 한국 컨텐츠의 IP를 해외 플랫폼에 양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돈된 칼럼이고 우리들이 생각할 만한 K-드라마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칼럼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